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제라고 아시나요? 엄청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인데 대충 이런 곳이에요. 제가 여기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진 못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대박!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땡땡하니 업무 시간을 방해하시는 거죠? 들어는 또 뭐지? 이거 운이 좋구만. 연예인이 왔나 보군요. 오, 3인조 그룹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아, 할아버지. 지난 10월 11일이 따져보니까 국회의장에 취임하신 지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알고 계셨어요? 뭐 그냥 하루하루 워낙 국회의장이 일정이 많고 바빠요. 그러니까 뭐 이제 100일이 된다 뭐 이런 생각 거의 못 하고 지냅니다. 의회 외교 활동이 많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갑자기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고 네. 또 중국의 이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왔었죠. 그리고 저도 부산 엑스포와 방산 수출을 돕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 순방을 했었고 뭐 그런 일들을 보내느라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의회 외교는 정부 외교는 아무래도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는 정부는 거기에 주력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의회 외교가 그걸 보충해서 경제 외교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균형을 잡도록 하는 일 그런 일도 국회가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펠로시 의장도 이곳 사랑제에 왔었다 이러셨는데 네. 펠로시 의장은 이곳을 둘러보고 뭐라고 그랬는지도 궁금해요. 자기가 뭐 조금 이제 과장하셨겠지만 네. 자기가 와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네 글자가 그 소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동무백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니까 곁에 있던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그런 뜻인데 네. 여와 야가 서로 입장은 다르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지만 그 의견의 차이나 충돌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더 민생 경제를 살려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더 올바른 활동을 하느냐 이걸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야는 마치 소나무와 잣나무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이 여야는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좋은 파트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궁극적으로는 협력하고 협치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명령이죠. 앞으로도 여야의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회 이거를 만들겠다고 제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한 게 또 하나가 있죠. 우리 다들 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평산마을 경호 문제인데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좋았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사저 경호 문제는 제가 끝나고 나가서 걸어 나가면서 대통령께 지금 경비구역이 100m로 제한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 부인이 출타했다가 동네 분들이 계시니까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거기에 카토카를 든 시위자가 그냥 그 네. 변호사를 그렇죠. 네. 습격하려고 쫓아가다가 저지는 당했지만 만일 그때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보호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한 300m 정도로만 늘려도 웬만한 위험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경호대장을 좀 파견해서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당장 하겠다 그러더니 정말 흔쾌히 해주셔서 이틀 만에 네. 300으로 늘렸어요. 네. 좀 지나친 그런 폭력적 시위 그것도 많이 없어졌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제
그 세계 경제 위기를 또 실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환율, 고금리, 뭐 또 고물가 이렇지 네.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죠. 고물가, 고환율.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특히 고물가를 관리해야 되니까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라 불릴 정도로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높은 금리를 네. 지금 가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오히려 미국 금리보다 낮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겠죠. 미국에 가서 채권 투자만 해도 우리보다 수익이 많으니까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소위 그 아래 공포, 이 리세션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후퇴가 전 세계적으로 와서 세계적인 이게 대공황으로 가면 어쩌냐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를 그 내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이럴 때 군사를 빼고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근로자와 기업가들이 서로 이 어려운 사정을 공감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죠.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전환기에 있냐면 디지털로 바뀌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혁신이 과거 전통적인 대규모 제조업 중심으로는 일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서 벤처기업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뛰어난 우수한 노동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벤처기업 형태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나오게 하고 그것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M&A 등을 통해서 그 기업이 맡고 있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다른 중소기업과 같이 M&A를 시켜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도 그동안 정치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깜짝 놀랄 영상을 저희가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와 함께 1대1로 대결을 오. 펼치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병장님. 네, 의장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잘 먹으세요. 오. 야. 야. 저희 김병지 선수가 네. 놀랬겠는데요? 오. 오. 들어갔어요? 네. 자세가 되게 좋으세요 또. 노름지 미소. 근데 저게 위로 찬다고 얘기하고 위로 차는 그니까. 저 자체가 힘들어요. 뭐 한국 남자들이 되게 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무부에서 옛날에 할 때 사무관 과장 때까지는 국실대항 축구 시합을 예. 했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게 2030년에 부산에서 열릴 수 있는 엑스포입니다. 지금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로 뛰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은 뭐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다. 맞습니까? 당연히 홍보대사를 해야죠. 예. 왜냐하면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2002년이었죠. 그때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는 총 책임을 맡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은 그 해는 실패하고 다음 해 됐는데 그때 해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부산시라든가 정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특히 국회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정부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이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고 부담이 따르는데 네. 국회는 좀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에서 좋아하는 것은 세계적인 딜러망을 가지고 있는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협상력이 있어요. 어디에 무슨 투자를 하겠다, 공장 조립 공장을 짓겠다 이러면
굉장히 기업 저쪽 나라들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게 저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데 국회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국회 안에 부산 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역할을 나눠서 해외 갈 때마다 반드시 그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외교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서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죠. 예.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상대예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워낙 돈이 많고 원유 공급이라는 맞아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그러나 하여간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 외에도 또 국회에서 풀어야 할 국가적인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 개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전임 국회의장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크게 진척은 없었던 맞아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파격적인 안이 있어야 이게 진척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국회에서 오랫동안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병석, 문희상, 정세균 제 전임 3대 의장 때부터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개헌안에 관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선택과 결정이 남은 셈이죠. 여야가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합의해서 고치자. 그래서 대개 지금 공감대가 있는 것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의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 의회의 입법권이 지금 많이 의원 입법이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일부를 국회로 좀 가져오는 그런 방향들이 정치권에서는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윤석열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셨고 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국회 연설을 할 때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문제를 다뤄 나가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중진위원회 등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대개 의견이 모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개헌안들을 잘 정리해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 한두 개의 안으로 집약하는 일은 금년 말까지 끝내볼까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가도록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블랙홀이 된다는 논리로 여당 쪽이나 대통령은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처럼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또 취임 초인데 비정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미래 개헌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의 개헌이 오히려 국정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러죠.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해주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가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지나치게 대립하고 갈등만 증폭시켜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주셨는데 정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런 성격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민생 경제 문제가 워낙 어렵고 또 국제 정세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도 힘든 상황이어서 여야가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만하면 됐다 하는 법안과 예산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또 의회 외교도 강화를 해서 정부 외교를 잘 보완해주고 부산 엑스포 같은 일에는 거국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국회가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께 좀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회방송과 지역 민방협회 공동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